어두운 조명,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존재하는 곳. I want my children back on my house. 비로움에 발버둥 치는 남자. Family. I need Rose back in the house. And I need our house put back together. And our family put back together. 그런 그가 목숨보다 사랑한 여자. 자신들의 가정 안에서 누구보다 행복했던 그 남자와 그 여자에게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두 사람만의 사정이 있었다. 크로멜 스트리트 25번가에 자리한 3층짜리 집. 1992년 8월 6일 아이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던 로지와 프레드의 집에 갑작스레 경찰이 들이닥친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부부. 놀랍게도 사건의 신고자는 두 사람의 딸 루이스였다.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소지가 파악되지 않았던 큰딸 마리가 나타나면서 담당 형사 헤이즐 세비지 경감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아버지는 항상 잘못을 하면 너희들도 해도와 같이 정원에 묻힐 거라고 겁을 줬어요. 각종 경범죄로 전과 기록이 화려했던 프레드와 로즈. 세비지 경감은 딸들의 일치되는 증언에 무게를 실었다. 1994년 2월 24일 마침내 크롬웰과의 정원을 파헤치게 이른다. 발굴 3일째 자녀들을 겁주던 프레디의 농담은 진담이 되었는데 구덩이를 파던 경찰이 역겨운 냄새와 함께 대퇴골과 뼈 조각을 발견한 것. 그리고 3일 후 프레드는 실종된 딸 헤더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상황. 놀랍게도 발견된 뼈 조각들이 한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았는데 새로운 국면을 맞은 사건. 경찰은 아동학대로 함께 조사를 받던 로즈 역시 사건의 공범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범행의 증거물이 없는 상황. 로즈는 아동학대와 살해 혐의에 대해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는데 프레드가 밤에 나를 밖으로 내보내 매춘을 하게 했어요. 새벽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프레드 역시 로즈의 무죄를 주장했고 명확한 증거물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부부의 딸들이 입을 열면서 서서히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아버지가 나를 강간하는 동안 새어머니는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내 팔을 잡고 있었어요. 마리가 힘겹게 털어놓은 이야기.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진 프레드 역시 체념한 듯 경찰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는데 그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영국 전역을 경악시켰다. 1941년 영국 해리포드셔 머치 마클에서 태어난 프레드. 어린 시절부터 이성에게 대단히 적극적이었던 그. 하지만 큰 입과 벌어진 치아, 꾀재지한 외모로 연애가 쉽지 않았던 프레드는 시간이 갈수록 잘못된 성가치관에 사로잡혔다. 청소년기에 접어들자 상습절도를 범했고 급기야 어린 소녀를 성폭행해 임신시키기도 했다. 결국 재판장에 선 프레드. 하지만 그는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가 아니었다. 왜 제가 벌을 받아야 하죠? 누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불안한 정서의 프레드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의 가족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후 1962년 마을 댄스 파티에서 리나와 만나면서 프레드의 비뚤어진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리나와 연인 사이가 된 프레드. 리나가 샤메인을 출산하자마자 아무 상관없다는 듯 자신의 아이를 임신시킨다. 그리고 1년 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프레드의 딸 앤 마리였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은 행복. 리나는 지칠 줄 모르는 프레드의 성욕을 감당할 수 없었고 급기야 프레드는 같은 동네에 살던 10대 소녀 안나 맥폴에게 눈을 돌렸다. 이후 점점 심해지는 프레드의 폭행과 외도. 리나는 결국 아이들을 둔 채 집을 떠나게 된다. 한편 프레드가 자신의 차지가 된 것을 기뻐했던 안나는 1966년 프레드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하지만 기쁨도 잠시. 리나와의 재결합을 원했던 프레드는 모든 것을 안나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아이를 가진 그녀를 차가운 땅에 묻어버린다. 이것이 프레드의 첫 살인이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살인 후 프레드의 행동. 프레드는 자신의 살인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말하며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는데 그렇게 인간의 탈을 쓴 채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던 프레드는 우연한 기회에 평생의 동반자가 될 로즈마리를 만나게 된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어머니, 정신분열증에 걸린 아버지, 그 밑에서 자연스레 범죄자의 삶을 살고 있던 로즈. 15번째 생일날 프레드를 처음 본 로즈는 단숨에 그에게 사로잡힌다. 12살의 나이 차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두 사람은 곧 성적으로 깊은 사이가 되었고 동거로 시작하며 딸 헤더를 출산했다. 결혼 후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프레드. 홀로 남겨진 로즈는 프레드 없이 헤더뿐만이 아닌 샤메인과 앤을 양육해야 했는데 새 아이를 돌보는 일에 지쳐 점점 괴팍해져간 로즈. 샤메인은 마치 그런 로즈에게 반항이라도 하듯 아무리 맞아도 울지 않았다. 샤메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극도로 화가 난 로즈. 가죽 벨트로 샤메인의 양팔을 묶고 폭행을 하다가 샤메인을 살해한다. 얼마 후 교도소에서 출소해 집으로 돌아온 프레드. 그는 샤메인이 살해된 것을 알게 되지만 오히려 로즈를 위로하며 딸의 시체를 직접 처리했다. 그는 살인사건을 빌미삼아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로즈를 지배하려 했는데 변수가 발생했다. 샤메인의 친모 리나가 아이를 보러 찾아온 것. 프레드는 로즈의 범행에 들키지 않으려면 리나를 죽이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 저도 술에 취했고 그녀도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였죠. 차를 몰고 와서 목졸라 죽였어요. 그렇게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낳았고 둘에게 살인은 점점 일상이 되어갔다. 이제 두 사람의 관심은 성과 살인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웨스트 부부를 막지 못했는데 급기야 로즈는 매춘까지 일삼았고 프레드 혹은 이름 모를 남자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출산했다. 로즈가 매춘을 할 때면 프레드는 벽에 구멍을 뚫어 아내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성적 쾌락을 느꼈다. 두 사람의 비뚤어진 욕구는 자신의 딸이라고 예외일 리가 없었는데 1973년 당시 8살이던 딸 마리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간 두 사람. 이건 나중에 네가 남편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프레드는 로즈의 도움 아래 친딸 마리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딸을 성적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해 마리는 집에서 도망쳤고 웨스트 부부는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한적한 시골길, 친절한 부부로 둔갑한 두 사람은 수많은 젊은 여자들을 차에 태웠고 그렇게 부부의 집으로 원치 않은 방문을 했던 여자들은 그 누구도 정상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부부의 타겟이 된 여자들은 정육점에 매달린 고기 덩어리와 다름없었는데 성적인 괴롭힘도 모자라 프레드는 마치 고기를 자르듯 피해자들의 신체를 절단했다. 끝을 모르고 계속되었던 웨스턴 부부의 엽기 살인 행각.
1973년 4월 린다 코프, 1973년 11월 캐롤 앤 쿠퍼, 1973년 12월 루시 파팅턴, 1974년 4월 테레즈 시젠텔러, 1974년 11월 셜리 허버드, 1975년 4월 주아니타 모트, 1978년 6월 셜리 로빈슨, 1979년 8월 앨리슨 챔버스. 수많은 여성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25번가 지하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1967년부터 1979년까지 12년의 세월 동안 정확히 밝혀진 살인만 약 12건. 그러나 1994년 6월 30일 부부의 합동 심리가 열린 날, 프레드와 로즈에게서는 그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인간의 감정이라고는 없었던 두 사람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 1995년 새해 첫날, 프레드는 돌연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로즈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